사랑하는 200만 전북도민 여러분, 최진호 자임과 선배 동료군 여러분, 그리고 김한두 도지사와 김승환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전주시 제9선거구 송천조촌 동산 팔복 출신 민주통합당 소속 환경복지위원회 김종담 의원입니다. 올해 제18대 대통령의 새로운 출발과 2013년 전북 혁신도시 마무리를 해 9월 11일이면 새만금 개발청에 발족하는 등 우리 전북에게는 매우 중요한 한 해입니다. 지난 MB정부 5년 동안 소위와 차별로 전라북도가 계획 추진한 것들은 어느 하나 성과가 이루지 못한 전북도민들께 허탈함과 좌절감만 드렸습니다. 위기는 곧 기회입니다. 이제 곧 모두 털어버리고 전라북도의 미래를 반석 위에 올려야만 하는 중요한 해입니다. 이제는 모든 것을 잊고 과거는 모두 폐기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새로운 다짐을 가지고 새로 시작하는 자세로 임해야 할 것이며 잘못된 것은 과감히 바로잡고 우리도가 지닌 강점은 최대한 극대화하는 전략을 통해서만 전북 발전의 기틀을 마련할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본의원은 전북 혁신도시 교통 여건과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한 문제점을 해결 방안을 고민하면서 도정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주시 만성동과 중동, 장동, 완주군 이수분 일대의 중심 중인 전북 혁신도시는 대체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북 혁신도시에 이주하게 될 12개 이전 기관 중 오는 8월에 지방행정연수원과 10월에는 대한시적공사, 내년에는 농촌지정청, 국립농업과학원,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이주하는 등 2015년까지는 모든 기관이 입주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혁신도시 기반시설 구축사업인 부지조성공사 공정률 92%에 추진되고 있으며 진입도로 상수도 공사 등 계획공정을 맞게 추진하고 있으며 지방행정연수원과 공동주택 입주 시기를 맞추어 지원시설이 차질없이 공급되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북 혁신도시 주변을 보면 혁신도시의 경우 9,737호의 계획인구가 3만여 명으로 올 하반기부터 입주할 예정이고 올해부터 추진하는 전주 만성지구 경우 6,683호의 계획인구가 16,000여 명으로 새로운 개발로 사업을 실시한 것으로 현재도 출퇴근 시 극심한 혼잡을 겪은 혁신도시 진입도로인 효자로 소통 상태를 확인하여 효자공원 3거리에서 영생고 4가 구간은 왕복 6차로 계획해서 현재 왕복 2차로로 가로담고 다른 극심한 정체 현상을 발생하고 있으며 경찰청에서는 효자공원 3거리 구간은 현재 왕복 4차로 되어 있는데 전주 효자공원에서 이사간 혁신도 주 진입도로 왕복 6차로가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현재도 전북 혁신도시와 연결되는 지방도 716호선이 왕복 6차로 극심한 정체 현상을 겪는 상황 속에서 전주 서북부 생활권의 급격한 인구 증가 또한 본격적인 공공기관 이전으로 출퇴근 및 업무로 인한 통행량 증가와 만성지구 도시개발 사업 등으로 추가적인 인구 유입 등 교통수요가 폭발적으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도 전북혁신도시 공급계획 검토 및 장래 교통소통 추진을 통해 원활한 교통성을 위해 문제점을 미리 파악하고 교통소득 대책을 마련한 것이 시급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특히 올 연말과 내년부터 많은 세대가 입주하여 전북 혁신도시에서 3만여 명이 입주할 예정이며 전주시 서북부 생활권의 활발한 업무, 쇼핑, 통학, 출퇴근길이 악화되게 우려가 있습니다. 혁신도시와 전주시 서북부 생활권 연결하는 도로의 혼잡 개선 대안으로 최근 국토해양부가 추진하고 있는 도시부 교통 혼잡도로 개선 사업에 전라북도 혼잡도로 개선 사업을 포함한 것이 지자체 도로 투자 여력 부족 등으로 도로 투자가 저조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국가 SOC 투자 계획이 변화로 정부는 새롭게 교통 혼잡 기준을 마련하여 이를 통해 도시부 교통 혼잡도로 개선 사업 추진하고자 하는 정부 동향을 파악되었고 이에 전라북도도 선제적으로 국가 정책에 맞춰 도시부 교통 혼잡도로 개선 사업을 추진할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혁신도시가 본격적으로 입주함에 따라 전주 연담 도시권이 형성되는데 열악한 도로 투자 재정 계획 한계를 극복하고 혁신도시 입주 기관과 주민들에게 쾌적한 도로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혼잡 구간 개선 방안을 미리 설정하여 선제적 사업을 제안하는 대응이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지사께 묻겠습니다. 현재 전주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효자공원 3거리에서 영세고 4가 구간은
왕복 2차로에서 왕복 6차로로 확장할 계획을 수립하고 설계와 용지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전북 혁신도시 내 2014년 공공기관 입주 및 공공주택들이 입주하는데 주 진입도로가 대체로 수용할 수 있는지 의문으로 2014년 상반기까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향후 계획과 대책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최근 전북 발전연구원에서 제안한 전북 혁신도시와 전주시 서북부 생활권을 연결하는 동서축 도로망을 대상으로 혼잡 예상구간을 개선하는 마련이 필요함으로써 지방도 716호선 확장과 혁신도시 제2 진입도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연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전북 혁신도시가 주거, 업무, 상업시설이 공존하는 자족형 독립신도시의 특성을 가지고 있지만 전주시와 연담도시권의 형성을 위해서는 두 지역 간 원활한 교통소통이 원활한 대책이 시급하다 보는데 향후 계획과 대책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북 혁신도시의 정주 여건에 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전북 혁신도시 교통 여건뿐 아니라 곧 많은 인구가 입주하게 될 예정이지만 지원시설이 제대로 갖춰질지 불투명합니다. 현재로서는 학교와 유치원, 파출소, 병원 등 지원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채 입주할 공간이 매우 큽니다. 교육시설은 국립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등 모두 7개교가 예정되어 있지만 2014년에서야 2개교가 문을 열 수 있습니다. 또한 지방행정연수원이 8월 이주할 경우 직원 100여 명이 거주할 주택도 문제이고 수용할 기숙사가 있다고는 하지만 연 12만 명의 교육생을 수용할 수 있는지 마땅치 않습니다. 여기에 대중교통 승하차 문제 지원시설이 제때 갖추지 않으면 입주자들의 많은 불편함을 주게 되고 이는 공공기관 직원들의 가족 동반 이주 기피 요인이 되어 인구 유입에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이는 세종특별시의 경우를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세종특별시 경우 기반시설만 갖춰진 상태에서 서둘러 입주시킨 결과 입주민들의 지원시설 미비로 지금도 커다란 불편을 겪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대중교통 불편을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똑같은 실수가 전라도에서 발생되지 아니해야 할 것이며 혁신도시 기관을 찾아오는 민원인, 입주민들에게 불편을 겪지 않도록 정주 공간 조성에 최선을 다해 부탁드리며 혁신도시 이전 기관 및 주민들을 위한 대중교통, 승하차 등을 전반적인 대책에 대한 향후 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장애인 지역 재활시설이란 장애인복지관, 의료재활시설, 체육시설, 수련시설, 공동생활가정, 장애인들에게 전문적인 상담, 치료, 훈련 등을 제공하거나 여가활동 및 사회참여활동 등의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합니다. 그러나 이곳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 직원들은 오랫동안 사회적 봉사와 헌신이라는 미명 아래 타 휴먼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 인력에 비해 열악함을 면치 못하고 있으며 그에 대한 적절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의 복지사로 지방으로 이장된 이후 장애인들에게 제공되는 복지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했으나 지자체의 자체 자립도에 따라 시설 종사들의 임금 수준이 15개 시도별 편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한국장애인복지협회 2011년 시도별 인건비 가이드 조사 결과를 분석하니 대구, 인천, 대구 등 9개 지자체는 연봉제로, 전북, 울산, 충남 등 6개 도시는 호봉제로 인건비를 책정하여 2011년 인건비 인상률 서울 8%, 부산 5%, 경남 4.2%, 전북 3%, 동결지역 포함 충남 지역으로 다음으로 인건비가 낮은 것으로 태어났습니다. 더욱이 지역사회 재활시설 임금은 근무 연수가 증가할수록 동종업 임금과 차이가 커서 안정적이지 않는 급여 테이블로 인한 타 분야의 이직 등 장애인 복지의 전문성 강화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사회 재활시설 임금표는 직급이 높고 낮음에 상관없이 호봉간 차익이 줄어든 비합리적인 호봉간 편차로 인해 장기 근속 유도를 방해하는 요인입니다. 매년 임금 상승률을 물가 상승률을 고려할 때 책정해야 합니다. 물가 상승률과 동일한 임금 상승률은 급여 증액인의 본인의 부담해야 하는 세금과 사회보험을 고려할 때 결국은 임금 수준을 하락하곤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는 매년 물가 상승률보다 높은 임금 상승률이 이루어져야 임금 인상의 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2012년 인건비는 당초 동결되고 7월에야 3월 3% 인상이 되긴 했으나 실질적으로 연 1.5% 인상한 것입니다. 이는 국가가 전망한 3.2% 물가 상승률보다 훨씬 낮은 수준으로 오히려 장애인 복지관 종사들에게 경제적 파탄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진학께 묻겠습니다. 우수 인력의
장애인 복지시설의 진입을 유도하고 타 분야의 이직을 예방하여 장애인 복지 전문성 강화는 물론 장기 근속 유도와 형평성을 고려해 전국 장애인 복지관 수준 지급 가이드라인 준수와 표준 보수기준 기준을 필요하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시사의 견해를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제행사 유치와 관련해 간략하게 질문하겠습니다. 많은 지방자치들이 국제행사 유치를 발벗고 나서는 이유는 행사 준비와 진행 과정에서 사회 관적 자본 확충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지역 이미지 향상 등 유무형 경제적 가치를 취득하는 데 있습니다. 전북은 지난 3년간 크고 작은 국제행사를 유치하였으나 이를 통한 경제적 효과는 다른 시도와 비교하면 부끄러운 실정입니다. 물론 부산, 대구, 인천과 같이 호텔이나 컨벤션, 국제공항 등 기반시설이 갖추지 못하여 국제행사를 유치하는 게 불리한 입장인 게 사실이지만 전남의 경우 여수 세계박람회, 정원박람회, 국제통합의학박람회, F1 그랑프리 등 공격적인 움직임을 통해 가시적인 성과를 이루고 있습니다. 현재 세계 태권도 대회와 한국 잼벌리대 등 유치 가능성이 높고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큰 국제행사들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공략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지사께 묻겠습니다. 국제행사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단체장의 적극적인 의지가 중요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국제행사 전문가 인력과 워킹그룹 구성을 통해 전북 실정을 살린 국제행사나 기구의 발굴 및 유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고등학교 관련하여 김승환 교육감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초등교육법 제6절 제51조에서는 고등학교에 방송통신고등학교를 부설을 할 수 있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이 정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방송통신고등학교가 정규 교육제도로 인정받고 있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며 방송통신고를 운영하고 있는 담당자들은 교육적 사명감과 함께 책무성을 지녀야 할 것입니다. 최근 한국교육개발에서 한국방송고 운영에 통해 학업 정년기를 놓친 기성세대의 배움에 대한 아쉬움을 채워주는 교육지원 사업을 연장하여 운영하고 있고 시입생 기초학력 중지를 위한 입학 전 프로그램을 운영, 다양한 교육방송용 콘텐츠 개발, 학교 밖 학습 경험을 대한 단위수 인정, 평생교육시설, 교육형 등 각종 교육기관과 연계한 사이버 교육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방송통신고의 교육활동이 보다 내실 있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첫째, 방송통신고 운영하고 학교 선생님들의 평일 정규 수업을 담당하고 별도 통신고 수업을 위해 주말에 수업을 해야 하는 등 방송통신고등학교를 운영하는 선생님들은 2중 3중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방송고가 일반 고등학교의 부설로 운영하다 보니 일반 학교 학생 지도와 함께 방송고 학생들의 수업과 생활지도까지 담당하다 어려움이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선 학교에서는 누구나 방송통신고 담당 업무를 회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교육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교사들에게 특별한 혜택을 주지는 못하더라도 과정의 업무로 인해 움츠리게 만드는 일이 옳지 않습니다. 둘째, 방송통신고등학교 학생들이 배움에 대한 충만함을 부여하는 등 전 분야에 걸친 상담 기능을 더욱 강화하는 필요가 있습니다. 방송통신고 학생들에게 일반 학생들보다 더 많은 마음의 상처와 남모르는 고민을 갖추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전문 상담 선생님의 안내와 격려는 더 절실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교육제도에 적응하지 못한 학생들에 대한 인성 및 생활제도 프로그램이 방송통신고 현장에서 실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일반 학교 학생들처럼 체험활동을 통한 인성지도 프로그램이야말로 더 안성맞춤일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방송국 운영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문제점이나 해결 방법이 있는지 더 연구하여 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타 지역 일부 교육청에서 시도하는 독립형 방송통신학교 설립 추진에 좋은 사례가 할 수 있습니다. 부설 형태가 연약한 운영을 한 단계 진보하여 독립 형태로 운영한다면 방송통신고등학교가 더 체계적으로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